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일단 1월 15일 이제 화요일 아침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기 앞서서 일단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미증시가 요번에도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미증시 살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살펴볼 때 이 차트를 보기보다는 이제 요런 네이버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요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요런 걸로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빠졌는지 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렇게 그 하루하루 등락을 보고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보는 사람들과 하방을 보는 사람들로 나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방보다는 이제 하방 쪽으로 보고 공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추세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추세라는 개념이 뭐죠? 추세가 이제 만약에 하락 추세가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는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상승 추세라는 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이 전 그림을 봤을 때 이 하락 추세가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하락 추세에 좀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주봉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최근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역배열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전에 봤던 일봉보다 더욱더 강한 저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축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돌리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 혼자 가냐? 아니죠. 이 같은 섹터, 같은 업종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건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전 여기 이 구간이었죠. 여기가 이제 최근에 기술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관점을 잡았던 거고, 근데 조금 여기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오차는 네, 조금 염두를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주봉을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주봉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까?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 전반기에는 여기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후반기 돼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볼게요. 국내 증시는 현재 코스닥이 10월장 빠지고 나서 보합 상황,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하락 이후에 이제 이런 혼조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주력 종목인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방을 보기보다는 좀 이제 아니 보합 아니면은 이제 하방 쪽으로 보고 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보고 있는데 10월 증시 하락 이후에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전년도죠. 전년도에는 그래도 좀 외인 수급이 조금씩은 붙는다 생각이 됐는데 올해 초에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선물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수 이 두 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증시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란 뭐죠? 이게 주도주가 되겠죠. 근데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인 이슈들로 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수급이 붙는다고 한다면은 크게 상승을 볼 수는 좀 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합 아니까 혼조세 아니면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가기보다는 이제 혼조세로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켜보자라고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진행형 상황입니다.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사실 예측하기는 이제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여기서 상승보다는 이제 조정을 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관망세를 유지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요번 주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아마 이 다음 지지선 아니면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투매 구간들이 되겠죠. 네, 요 구간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역시나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악재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 이제 오르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를 붙여가면서 시장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일일비 하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네,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큰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종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중에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네, 장 마감 때 다시 한번 더 네,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